네, 안녕하세요. 저 KB증권에서 화학과 정유를 맡고 있는 백영찬입니다. 오늘 화학 전망하고 정유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자리를 모셨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번에 신사업과 구사업의 동시성장이라고 해서 아이러니라고 했는데요. 아이러니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어날 수 없거나 불합리한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시장에서 얘기할 때 가치주와 성장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자분들은 가치주가 오를 때 성장주가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뭐 그 역도 성립하겠죠. 성장주가 가는 동안 가치주가 또다시 안 되는 모습들인데, 저는 내년에는 화학의 가치주와 성장주가 모두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화학의 신규 사업인 태양광과 전기차, 그리고 전통적인 화학 모두 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화학 산업에 대해서 지금도 적극적인 비중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탑픽으로는 두 종목을 제시합니다. 한화케미칼과 지금 보시는 LG화학을 추천드리고요. 차선호주로는 롯데케미칼과 SKC를 제시합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에틸렌 밸류체인에서 그동안 올해 가장 부진했던 제품들인 이지나 PX 벤젠이 반등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틸렌 수급 스프레드가 좋아진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배터리와 태양광 사업의 이익 증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 페이지인데요. 아마 유튜브 화면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친절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벤젠이라고 하는 제품의 증설입니다. 숫자가 안 보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2020년에 200만 톤 이상이 증설됐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요는 100만 톤이거든요. 증설이 200만 톤 2년 연속 나왔다는 얘기는 업황이 매우 부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롯데케미칼이 주력으로 판매했던 벤젠은 적자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공급만 많은 게 아니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그래프는 미국이 수입하는 벤젠의 수입 물량 추이입니다. 벤젠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생활과 연결됩니다. 휘발유의 어떤 옥탄가를 위해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입니다. 올해 미국의 벤젠 수입 물량이 작년보다 15% 정도 이미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벤젠의 제품은 매우 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내년의 내년의 증설 자체가 91만 톤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증설은 다시 안정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틸렌 제품들의 수급 밸런스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 페이지는 PX와 이지라고 하는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들의 특징은 전방 산업이 의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옷이죠, 옷. 근데 올해 언택트 하다 보니까 의류 판매가 되게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떤 사이가 될까요? 저는 적어도 2분기부터는 택트 사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언택트가 주도주였다면 내년도에는 주도주가 바뀝니다. 적어도 택트 종목을 바뀔 거고, 택트의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옷이겠죠, 옷. IT 제품 많이 샀으니까요. 그래서 옷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주로 보시는 것처럼 PX나 MEG 같은 제품들의 증설이 내년에 축소하게 됩니다. 결론은 택트 수혜주의 원료를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제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출하 재고 순환 국면인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화학이 바닥인가라는 거거든요. 바닥을 징후를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건 에틸렌 증설의 추이입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에틸렌 증설 물량 추이인데, 결론적으로 3년 전에 저희의 증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1000만 톤이 넘었고요. 이게 1000만 톤이면 어감이 뭐냐 하면 보통 연평균 수요가 600만 톤이니까 600만 톤보다 2배 가까이 증설이 됐으니 지난 2, 3년간 수급 밸런스는 매우 안 좋았겠죠. 하지만 내년, 내후년의 평균 수요 대비해서 증설은 600만 톤이 좀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밸런스는 이제 개선 국면에 들어갔다 봐도 될 것 같고, 이러한 개선 국면은 향후 2, 3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복잡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매월 이 화학 제품의 출하와 재고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출하와 재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떻게 동향을 보여주냐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안 보여질 거라고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사분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판매량도 전년보다 늘고 재고도 좀 느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3, 4분면,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은 3, 4분면은 판매가 줄죠, 시간이 갈수록. 왜냐, 물건이 안 팔리니까요. 그러면 재고도 덩달아서 약간 느는 경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7월, 8월에 3, 4분면에 들어간 걸 확인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 7월, 8월에 3, 4분면에 들어간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클상으로는 이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바닥인 3, 4분면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에 4, 4분면에 올라가는 업사이클이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틸렌 시황, 그 다음에 수급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주제를 바꿔서 성장 동력인 자동차 배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아시는 테마가 됐습니다. 뭐 K 배터리 그렇게.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자동차 배터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더 큰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성장 테마가 내년에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고요. 바이든 집권이 언제일까요? 내년 1월 12일인가 13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바이든 집권을 하면 신재생에 대한 로드맵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겁니다. 지금은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였냐를 보시면 올해 전체적으로 수요는 170기가 정도가 늘어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성장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 정도면 매우 고무적인 숫자로 보고 있고요. 다만 내년에는 최소 30%, 많게는 50% 성장을 예견하고 있는데 저희 KB증권에서는 최소한 3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동차 전지가 220기까지 는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뒷페이지 보시면 간단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자동차 기업이 독일입니다. 그 국가에서 매월 파는 전기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1월부터 10월까지가 25만 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25만 대를 왜 팔았을까요? 전기차가 굳이 필요 없었을 텐데. 유럽 의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했습니다. 킬로미터당 95g을 넘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올해 내년에 합쳐서 기업별로 3천억에서 많게는 1조 사이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올해 25만 대를 팔아서 그럼 이산화탄소는 많이 절감됐을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25만 대를 판 결과는 30g 정도가 미처 줄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95g을 맞추려면 45만 대에서 50만 대를 판매해야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 컨센서스라면 저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독일이 10월 달에 4만 5천 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독일 한 자체가 60만 대 정도까지 판매량이 늘 거고 전 세계적으로 한 150%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내년 1분기부터 전기차의 판매가 성장주에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 올랐던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을 만드는 기업이자 화학기업입니다. 목표주가 6만 원에 투자이익은 바이를 제시합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8,459억으로 예상됐고 그것은 올해 대비해서 44% 증가하는 겁니다. 이익이 증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올해 부진했던 화학 제품이 뭐가 있냐면 우레탄에 들어가는 TDI,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가성소다가 BEP거나 적자였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는 이익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가동률이 낮았습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태양광 수요가 낮아지면서 하나케미칼의 지금 가동률이 연평균 85% 정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가동률이 95%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캐파에 대비 매출액이 11% 정도 증가하는 기업이 됩니다. 그쪽에서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가장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기업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목표주가 31만 원에 투자이익은 바이를 제시합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1조 2,500억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미 260% 정도 증가할 겁니다. 참고로 롯데케미칼은 지난 3년간 감익이었습니다. 거꾸로 보면 3년간 증익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잘 잡으면 향후 3년간 이익이 저는 증익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의 실적과 내후년 실적까지 증가하는 사이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학을 좀 말씀드렸는데 랩업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구성장, 신성장 모두 성장한다. 가치도 성장주의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자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다음은 정유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또 가장 고생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 여행 다음으로 정유 업종입니다. 뭐 왜 그럴까요? 잘 아시면 비행기를 안 타고 여행을 못 하니까 항공유나 휘발유가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투자를 해야 되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고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올해 정제 마진이 BEP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는 물건을 팔아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내년도의 정제 마진은 올해보다 1불이 상승한 4.6불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게 돈을 벌 거라는 건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정제 마진이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유 가격 상승입니다. 정유업은 유가가 상승하면 매출액이 늘 거고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정제 마진과 이익이 둘 다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올해보다 유가가 27% 상승하면서 40불 대 유가가 50.4불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진과 유가가 이제는 좀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 계신 페이지는 정제설비 신증설인데요.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결론적으로 보시면 올해 2019년은 수요는 마이너스가 너무 심했고 그다음 정제소비 증설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제 마진이 안 좋은 건 공급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요가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년은 어떤 모습이냐면 수요는 올해보다 400만 배럴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제소비 증설은 계속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중국 이외에 정제설비를 늘리고자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제설비 증설보단 수요가 개선되는 내년은 리커버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전제설비의 가동률만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 선그래프를 가만 보시면 2020년도에 가동률이 80% 미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정제설비가 가동률이 90%가 아니라 70%대 초반, 중반까지도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결국 내년의 수요 증가를 통해서 가동률이 다시 올라오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가동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차피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가동률이 80% 미만이라는 얘기는 고정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가 전망입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원자재 담당자로서 유가를 얘기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가는 내년도에 올해보다 27%가 상승할 것이고 2분기, 3분기 강세가 지속된다는 점, 따라서 정유업종 입장에서는 매출액과 이익에 큰 기본적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제마진 숫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숫자가 안 보이니까 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정제마진이 3.6불이었고요. 그거는 베이피인 4불보다 낮았다는 점이고, 다만 내년에는 4.6불, 내후년에는 5불로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스러운 거는 전기차와 기타 운송 수요가 과거보다는 부진하면서 과거 2015년, 16년에 정제 마진은 7불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은 아직 회복 못할 겁니다. 다만 최악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저는 정유업종 내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 19만 원으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내년도 매출액은 올해보다 19% 늘어난 44조 5천억, 영업이익은 2조 2천억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당연히 정제 마진이 늘고 유가가 올라가는 기존 사업의 이익 증가도 있지만 배터리 사업도 되게 중요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는 LG화학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세 번째 K배터리 업체인데요. 지금 배터리 증설 캐파를 보시면 2020년에 19.7기가고요. 2021년에는 40기가입니다. 그리고 2022년이 내후년엔 62기가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화학의 100기가에 2, 3년 내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좀 추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상반기에는 배터리 가치가 반영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정제 마진의 상승에 따른 실적 호전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SOE들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SOE는 배터리 가치는 없지만 기본적인 정제 때문에 정제 마진과 그다음 유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내년에 1조 1천억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준비했던 정유업 전망을 말씀드리고요. 랩업으로 하면 정제 마진과 유가가 내년에는 정유업의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고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가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